한계를 인정하는 용기.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진정한 자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로 유명합니다. 그의 수많은 명언 중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종종 한계를 약점이나 실패로 여깁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를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SNS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넘쳐나고 모두가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서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한계의 인정은 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며 임원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경험도 많으신데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거예요 라고 격려했지만 어느 날 그는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생활 30년 했다고 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 맞는 일이더라고요. 그의 눈빛은 패배자가 아니라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요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배웁니다. 대학 입시, 취업, 승진, 결혼, 육아. 인생의 모든 단계가 경쟁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달려갑니다. 4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했어요. 연봉도 괜찮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해요. 연봉은 반으로 줄었지만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최고가 되는 것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인정이 그를 진짜 자신으로 이끌었습니다. 나이 듦과 한계 시니어 세대가 마주하는 현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인을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운전을 했어요. 50년 무사고 운전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운전하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눈도 침침하고 판단도 느려지고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교차로에서 깜빡 신호를 못 보고 급정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고집 때문에 누군가 다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는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신데 왜 그러세요라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게 나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이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 지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요.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길을 걸으며 보는 풍경들.
차를 몰 때는 몰랐던 것들이에요. 한계의 인정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완벽주의의 함정.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특히 빛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으며, 모든 기회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30대 후반의 한 워킹맘은 번아웃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완벽한 엄마,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 학교 행사는 빠지지 않고 회사 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상담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8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이에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포기할 수 있는 게 뭔지를요. 지금은 회사 일을 80% 정도만 하려고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완벽주의는 우리를 채찍질하지만 한계의 인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백, 수천 명의 삶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고 누군가의 승진 소식을 듣며 초라해집니다. 비교는 우리를 끝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대부분은 비교에서 온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비교 때문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제 동창 중에 대학 교수가 된 친구가 있어요. 저는 평범한 주부고요. 동창회에 갈 때마다 위축됐어요. 나는 뭐 한 거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참 좋겠다. 나는 애들이랑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항상 논문에 쫓기고 학회에 쫓기고 너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거지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거요. 우리 각자에게는 고유한 한계가 있고 고유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한계를 인정하기. 나이가 들수록 혹은 질병을 겪으면서 우리는 신체적 한계를 절감합니다. 예전처럼 달릴 수 없고 밤을 새울 수 없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싶었죠. 예전처럼 술도 마시고 싶고 야식도 먹고 싶은데 다 참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내 몸이 보내는 신호구나. 이제 좀 쉬자, 무리하지 말자는 신호.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자고 당뇨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요. 몸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관계에서의 한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4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착한 딸,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가 되려고 했어요.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했죠.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제가 더 자주 찾아왔으면 하시고, 남편은 제가 더 예뻐졌으면 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더 많이 놀아줬으면 하고, 끝이 없더라고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요.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나한테도 한계가 있어. 처음엔 무척 어려웠어요. 이기적인 사랑 같고 나쁜 사랑 같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솔직하게 말하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니까 오히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능의 한계와 진짜 나 찾기. 누구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평생을 허비합니다. 남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돈이 되는 것, 성공으로 보이는 것을 쫓다가 정작 자신의 진짜 재능을 놓치곤 합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은 삼수 끝에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의 꿈이었고 본인도 의사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과 2학년이 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학이 적성에 안 맞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가 안 들어오고 병원 실습만 가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글 쓰는 것.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의대를 그만두고 언론정보학과로 편입했죠. 부모님은 반대했고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는 평범했을 거예요. 아니, 평범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정말 잘해요.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어요. 한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제 길을 찾은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경제적 한계와 진짜 풍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를 추구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하지만 경제적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빚에 시달리거나 불행해집니다. 50대 초반의 한 자영업자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0대, 30대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아파트를 사고 수입차를 타는데 저는 작은 가게 하나 겨우 운영하니까 초라했죠. 그래서 무리해서 대출받아 가게를 확장했어요. 망했죠. 빚만 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그릇은 이 정도구나. 크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처음엔 좌절했는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편해졌어요. 그는 다시 작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 가게는 10평도 안 돼요. 하지만 빚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고 제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어요. 돈은 적게 벌지만 행복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걸로 충분해요. 진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한계와 우선순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한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35세의 한 직장인은 번아웃을 경험한 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출근해서 10시간 일하고 퇴근 후에는 헬스장 가고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하고 쉬는 날이 없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해. 모든 걸 다 해야 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몸이 먼저 무너졌어요. 대상포진이 왔고 공황장애도 왔어요.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한계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일과 건강. 이 두 가지만 잘하기로요. 영어는 천천히, 자격증은 나중에, 헬스장은 주 2회만. 모든 걸 다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낫더라고요.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통제의 한계 내려놓는 지혜.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생각, 세상의 변화, 나이들, 질병.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통제하려다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70세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자식도 손주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했죠. 그런데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내 말을 안 듣고, 자식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손주들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처음엔 화나고 속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날 안 따르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인생이 있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내려놓으니까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통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젊음의 한계, 나이 듦을 받아들이기. 한국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노화는 저항해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65세의 한 여성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50대 초반까지는 젊게 보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성형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비싼 화장품도 바르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나는 늙어가는구나. 처음엔 우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름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예요. 이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 지혜, 여유.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여요. 꽃도 더 예쁘게 보이고 사람들의 말도 더 잘 들리고. 나이 듦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남의 시선 신경 안 써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요. 나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용서의 한계,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 과거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55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린 시절 제 기억은 대부분 아버지의 폭력과 연관되어 있어요. 상담도 받고 책도 읽고 용서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나고 슬프고 무섭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용서를 못할까? 하고요. 하지만 한 상담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상처가 당신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제 모습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치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치유입니다. 이해의 한계,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왜 세상이 불공평한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지. 어떤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45세의 한 여성은 10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처음 2년은 정신이 없었어요. 왜 우리 애가? 왜 하필 그날? 왜 그 시간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어요. 답을 찾으려고 했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답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물어봐도.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 슬픔에는 이유가 없다는 걸요. 그냥 일어난 일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걸 멈추니까 오히려 견딜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슬프지만 그 슬픔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삶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입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첫째, 남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한계를 알 때 남의 성취를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완벽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의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때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80년 넘게 살다 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산을 정복하듯 살았어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그런데 이제는 강물처럼 살아요. 강물은 산을 넘지 못해요. 그 한계를 알고 있어요. 대신 산을 돌아가죠. 천천히 자기 길을 찾아서 결국은 바다에 닿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길을 가면 결국 자기만의 바다에 닿게 돼 있어요. 마무리하며 쇼펜하우어의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포기하고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꽃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꽃으로서 완벽합니다. 새는 물고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으로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의 한계를 인정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진짜 당신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한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당신을 만나는 시작입니다.